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댓글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작가님 채널을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작업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로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걸 각오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학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어서 딱히 미술 쪽으로 인맥도 없었습니다. 작가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어떤 생활을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위치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보이고 싶은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궁금합니다. 방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정말 화가의 길을 걷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포인트가 일단 인맥, 그리고 어떤 길,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포인트를 잡자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관련한 비슷한 얘기를 사실 중간중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회화과를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속과를 졸업할 수도 있고, 저희 과는 정확하게는 조형예술과인데, 졸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막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있어서 이게 나인데 어, 뭐 그냥 막막합니다. 네. 이게 4년 동안 전공을 배웠는데 음,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취업처럼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대학생 때부터 좀 이렇게 여기저기 공모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도 이미 대학교 졸전을 하기 전에 나름 유명한 작가가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원을 저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학원을 나오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하나둘씩 전시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은 뭐 그러한 인맥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더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온다고 작가 활동되는 확률이 더 높거나 음, 활동을 더 잘하거나 뭐 꼭 그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라서 뭔가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뭘 하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누가 이끌어준다고 하면 그거는 부정행위가 될 것이고, 뭐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내봐라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디자인과를 나오셨지만 회화과를 나온 사람과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되게 운 좋게 뭐 내 친구나 같은 과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저는 일단 주변의 인맥의 도움을 받은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반적인 길이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사람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03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군대를 갔고요. 2007년 이걸 연결해야겠다. 이렇게 2007년에 제대를 했죠.
제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대학 생활을 잘 못해서 2007년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졸업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2013년에 졸업장을 받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점은행제고 뭐 수업 하나 듣는데 물론 이제 학번마다 다른데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내면은 수업을 하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졸전을 하고 나서 학점들이 남아 있어서 1년에 한두 과목씩 들으면서 그냥 졸업을 천천히 했습니다. 뭐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서. 제 이게 이제 학교의 타임라인이고 제가 이제 09년부터 뭘 했었냐면은 벽화를 깔짝 깔짝깔짝 했어요. 이거는 제가 벽화 했었던 거 여러 영상에다가 올렸으니까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고 깔짝하면서 돈을 조금 벌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09년까지 학교를 다녔고 2010년부터 그냥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작가 준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벽화를 깔짝거렸다고 하는 거는 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때 무슨 뭐 공공벽화 같은 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돈을 벌고 자 2010년에 오렌지 아트 설립일 겁니다. 제가 2009년에 설립했는지 2010년에 설립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설립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그냥 혼자 사업자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로. 입에 풀칠 정도가. 입에 풀칠 정도는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제 이력을 보면은 이거 2008년 요거는 그냥 학생 때 별 의미 없는 전시를 한 거였고 아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뭐지? 제 그 같은 과 동생의 이렇게 뭐 어떤 친척분이 갤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었던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었고 위에 것도 큰 의미는 없었던 전시고 요게 이제 그 저의 졸전이었고 요거는 이제 졸전을 했었던 작가들한테 막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하자고 했었던 요것도 의미 없는 전시였었습니다. 2010년까지도 의미가 없었고 사실 2011년에 했었던 전시도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 의미가 없대요. 요거 그레이트 마이너 오브 서울시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었던 전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송스 갤러리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첫 개인전도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사실 뭐 성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제가 졸업을 하면서부터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도까지 했었던 작업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 거였죠. 오렌지 아트 설립해서 입을 풀칠하면서 작업은 계속 하는데 제가 2011년도 벽화를 그만둔다고 약간 얘기를 하고 전업 작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뭔가 딱딱딱 떨어지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벽화를 그만뒀다고 하긴 좀 그렇고 원래는 막 광고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했었는데 아 작업을 중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벽화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일이 가끔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개인전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그다음부터 벽화 일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벽화를 하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어떻게 2011년도에 어떻게 전시를 하셨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막 열심히 막 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작업이 더 발전해야 되고 하고 더 쌓여야 한다.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더딤. 작업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그때는 막 1년에 10작품? 막 이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한 달에 한 작품? 막 이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판매가 됐었다는 그 2009년 작품, 그 작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졸전 준비하면서 졸전에 내진 않았어요. 졸전엔 다른 작품을 냈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그렸었던 작품인데 그냥 그랬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요. 사람이 목표가 없는데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공모에 열심히지도 않았음. 그러니까 뭔가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공모에 굉장히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저도 공모에 굉장히 열심히 내지 않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노는 건 아니야. 이런 약간 뭔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업 작가를 선호하게 된 것도 이게 애매하게 하고 있으니까 작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했었던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숲속의 소년, 요게 2009년 작품이고 요것도 2009년 작품이네요. 그리고 2010년, 11년까지의 작품을 보여드리자면 2010년 작품이 있고요. 2009년, 그리고 요것도 2010년 작품이고, 그래도 나름 요때 하나하나 되게 정성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 좋은 작품들이라고 전 생각해요. 요것도 2010년에 했었던 작품이고요. 요것도 2010년에 했었던 작품입니다. 나름 뭔가 연구는 많이 했어요. 네, 요거는 또 2009년. 여기까지 볼까요? 2011년 남자의 꿈이라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붓질을 많이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2010년부터 2015년 이 정도까지는 공모를 엄청 많이 냈음.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있을 거예요. 2010년에 막 그렇게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정도라고 해볼까요?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는 공모를 엄청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낼 수 있는 만큼은. 그러니까 인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돼서 100개, 제가 제일 많이 낼 때는 1년에 100개를 냈는데 100개를 내면 정도 연락이 5개 정도 연락이 오는데 막 무슨 뭐 되게 좋은 갤러리에서 온다라기보다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내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개인전도 그게 개인전에 제가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어 거기 그 송스 갤러리의 관장님하고 지금도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며칠 뒤에 전시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은 성공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갤러리를 하시면서 관장님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고 작가를 구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단체전에 제가 공모를 해서 냈는데 거기 관장님께서 작품이 좋으니까 개인전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제 작품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50만 원 돈을 내고 싸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첫 개인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없고 뭐 당연히 작품도 안 팔렸고, 네. 어쩔 때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일주일도 아니죠. 사실은 6일인가 5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는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갤러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왔었어요. 뭐 그런 전시였고, 2012년도에도 보면은 개인전이 있다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출발의 완성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 과 후배가, 이게 사실 말이 NH 갤러리라고 썼지만 사실은 갤러리라고 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일산인가요? 일산 농협 하나로마트 되게 큰 데가 있어요. 거기 끝에 뭐 가끔씩 뭐 이것저것 뭐 바자회도 하고 막 그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공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NH 갤러리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없어 보이니까 NH 갤러리 하면 뭔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같은데, 무슨 큐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장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근데 후배가 자기 삼촌인가가 그런데 하는데 뭐 전시할 게 있냐 해서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낸 건 아니고, 하지만 거기서 현수막은 만들어 줬고, 그러니까 마트에서 나오면은 옆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였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다 영상 올렸기 때문에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예,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 여기 옆에가 크게 하나로마트였던 것 같고, 국제특산품 전시 판매장, 여기다가 그냥 제가 전시를 한 거예요. 요런 공간에, 예, 이런 마트 옆에 이런 공간에다가 요렇게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그 NFT 작품들을 실제로, 원래 이때 제가 원래 먼저 했었어요. 네. 이때는 실사로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서 했었고, 이런 작업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한 2012년 정도, 2013년 돈이 다 떨어짐. 네. 진짜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어떻게 나올 구석도 없고, 정말 가끔씩 벽화를 해가지고 조금 씩 벌기는 했지만 거의 그지 상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이게 기억이 헷갈리는데, 이게 제가 벽화했었던 건데요. 제가 2011년도에 이렇게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벽화를 하고, 어, 그리고 요때쯤에 제가 이제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 요거 하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보니까 2012년도에 스튜디오 벽화 같은 것들도 좀 했네요. 이렇게 애기들 사진 찍는데 이렇게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는데 뒤에다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이 당시에 그 디초콜렛 거기 벽화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전담해서 했었어. 전담이라기보다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디초콜렛에 있는 벽화들을 막 이렇게 그리러 다녔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 연명을 하긴 했죠. 이게 2011년도까지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제가 기억했을 때 일이 확 줄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커피 가게에 있는 벽화들 같은 걸 했었고, 그리고 요거는, 예, 요거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잘 그린 벽화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볼링장에 막 이렇게 벽화 같은 것도 그렸고요. 근데 2012년도 이후에, 잠깐만, 이건 언제였지? 삼성 연수원 인공암벽 도색. 이것도 2011년도였군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벽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런 것도 했었고,
이 이후에 2013년도에도 뭐가 있기는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이거 2010년도에 롯데백화점에 이런 두상 제작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도 했어요. 네. 뭐야. 제가 2008년까지인가 2009년 초반까지 미술학원 작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고. 근데 2013년도부터 돈이 다 떨어지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나락으로 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00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2011년도에 첫 개인전을 하면서, 그래, 이제 잘 풀리겠지 뭐 하면서 차도 하나 지른 상태거든요.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원래 카렌스를 끌고 다니다가 벽할 때 너무 차가 지저분해지고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쌍용 자동차 보러 갔다가 어떻게 거기 영업사원분이 엄청 잘 꼬여가지고 그 뭐야 액티언 스포츠를 그때 신차를 5년 할부로 사가지고 매달 차에 돈은 나가지. 진짜 그거 뭐랄까, 할부금 끝날 때까지 다 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나가니까 그 차 산 것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잘 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이랬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인맥을 만나야 되냐. 저도 인맥이 없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냥 막 낼 수밖에 없고 막 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힘들고 막 그런데도 자기의 멘탈을 부여잡고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골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내가 지금 나락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러는데, 저는 사람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쟤는 뭐 해주고 쟤는 안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사람이 나락에 떨어져 있고 우울하고 막 이런데 누가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내가 일단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게 우선이지, 지금 내가 나락 갔다고 나를 멀리해? 너네 두고 보자. 이런 마인드는 듣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람을 평가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를 하면은 그래,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일 답 없는 상황이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때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과 정말 억지로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막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나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람이 어느 정도 골라 만나는 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경우에 좀 뭐랄까, 좀 안타깝게 된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 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디 공모도 많이 내고 저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좋은 갤러리와 뭐만 해야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아, 아무튼 저는 이때 뭐라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2013년도 정도부터는 어땠냐면은, 제가 여러 이제 단체전 같은데 조금씩 하게 돼요. 여기 평화랑 같은데 막 이런 청년 작가전 이런 데 하는데 이렇게 작가들 엄청 많은데 이제 한 명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나가고, 이건 어디입니까? 소피아 아트 컴퍼니. 막 여러데 또 전시도 하고,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이거는 돈을 냈었나?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건 뭐 아무튼 그냥 선정된 걸 거예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 세종미술관에서 이런 광화문 국제아트페어 최근에도 막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음, 아무튼 뭐 경력에 한 줄이라도 넣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별 의미 있는 전시는 아닙니다. 경민현대미술관 50만 원 전, 막 이런 것도 참여를 했었네요. 이츠 리얼 전시, 요거 원몰 전. 요거는 저희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했었던 전시였는데, 아니 뭐 근데 작가들을 좀 선정해서 했던 전시 같은데, 여기 했었던 제 반전 작업, 원화와 단전한 이미지, 요 작업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NFT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NFT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작업입니다. 파란색이 원래 요렇게 나왔었다. 이때는 아웃풋이. 그리고 요런 회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게, 왜냐면은 작품은 아마 한 번도 팔린 적은 없을 거예요. 네. 기대를 갖죠. 매번 기대를 갖는데 판매가 된 적은 없었고, 막 이런 데도 막 전시도 하고 하는데, 여기 작품 하나 팔리면 정말 좋겠다 막 했는데, 뭐 작품 팔린 적은 없고. 앞이 안 보이는 때인데, 아무튼 이때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하면 그 영은미술관의 영앤영 아티스트에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2013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요게 하게 되는데, 자, 요거 지우고, 이게 가장 큰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영은 미술관 영앤영 아티스트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로 좀 좋은 데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앤영 아티스트는 복도 같은 데에다가 그림을 2점 거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영은미술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 좀 이름 있는 작가분들이 주로 전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앤영 아티스트 1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네 분의 작가들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카페에다가 했었나?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충 보셔도 저보다 경력도 훨씬 많고 막 그랬어요. 이때 출발의 완성 막 이런 작품을 했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인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그게 있다고 봐요. 좀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딱히 크게 거리를 두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막 안 되다 보면은 술 마시고 하면서 막 남 평가하고, 그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깔아뭉개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라도 된 사람 같잖아요. 사실 요즘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사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어, 사실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그러니까 뭐 명목상은 작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저의 2012년, 2013년처럼 저 사람이 타이틀은 작가인데 별거 하는 것도,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무장창 남들만 까고 어 세상이 잘못됐다, 어쩌다 하면서, 근데 작업은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남들 평가만 하고, 이런 사람들, 뭐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굳이 곁에 둬도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은 발전을 막아버림?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계속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쟤네들은 저런 작업하는 애들은 띄워주고 우리 같은 막 이렇게 진정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안 띄워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친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스로를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술자리에 자꾸만 가고 그런 걸 얘기를 서로 무의미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발전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저한테는 신락 같은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영은미술관에서 영은영 아티스트를 선정을 하면서 뭐 무슨 막 모임 자리를 한 한두 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무슨 뭐 오픈 스튜디오 막 이런 거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이렇게 영앤영 아티스트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뭐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거 하면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근데 요즘엔 좀 그런 일이 있기 그렇겠지만, 오픈 스튜디오 하고 하는데 거기 또 큐레이터 선생님이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그때 만났던 큐레이터 선생님이랑 아직도 가장 어 뭐랄까 일도 많이 하고 밀접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 처음 만나고 나서 놀랐던 게,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영향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성공하신 영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저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작가님이라고 불러줘도 황송한데. 그래서 근데 거기 미술관에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사실 작가분들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근데 선생님이라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많아 보인다고. 근데 아무튼 그분께서 챙겨주고 해서 하면서 어 이렇게 제가 뭐지 막 술자리에까지도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자리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젊은 작가 중엔 저밖에 없었는데, 어 사실상 만나기 되게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작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겠지만, 막 어디 전시 한 번만 나가도 난 언제 저런 사람 되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뤄놓은 게 많은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옆에 어떤 작가분이 계셨냐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라리오 전속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술을 이렇게 마시다가 너무 힘들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작가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자기 친구가 100번 응모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100번 응모하면 한 5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하다. 근데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100번 응모해서 한 번 연락 온 친구도 있다. 근데 걔도 뭐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긴 선생님들은 다 성공했고 선생님은 아라리오 전속이고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별거 아니다. 어,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그렇지만 자기도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작가들 중에서 저 두세 분 빼고 어, 작품으로 아무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두세 분 정도는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였고 재산도 엄청, 그러니까 부도 엄청 쌓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제 작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때 배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직접 가르쳐 줬다라기보다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했던 거죠. 작가의 태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강영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강영구 선생님이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말 정말 열심히 작업하시고, 개인전 그때 아라리오 개인전을 준비하시면서 한 달 반 정도에 2, 300호 대작들 수십 점과 조각들까지를 거의 한두 달 만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부 일정도 바쁘신데
저 연세 정도 되시는 저 선생님께서 저렇게 하시네. 아무튼 자, 맞다.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영은미술관 입주 작가가 됩니다. 요게 진짜 가장 큰 전환기였 거죠. 근데 요거 영앤영 아티스트가 2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되게 뭐 열심히 어필을 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은미술관 단기 입주 작가가 됐는데 5개월 입주 작가가 됐는데 제가 저는 사실 면접을 안 저는 이거 좀 면접을 따로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한번 지원해 보세요라고 했나? 아무튼 제가 그냥 알아서 지원했나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원래는 1차 통과하고 2차 면접까지 봐야 되는데 저는 면접을 따로 안 보셨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미술관에 몇 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관장님하고 큐레이터 선생님하고 다들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있는 입주 작가 중에서도 제가 거의 막내였고 커리어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 당시까지는 커리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였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됐죠. 짧은 시간에 입주가 됐는데 이때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썼던 유화 작업과 디지털 작업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또 한 달에 막 한두 작업밖에 못 하는데 제가 이때 11월 입주했는데 1월 개인전이었어요. 이것도 11월 초중순 입주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한 내년 한 3, 4월 이때쯤 개인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월 초 개인전인 거예요. 저한테 있는 실제적인 시간은 한 40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그 파랑색의 그 작업에 기초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도 많이 여쭤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하면서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때 강영구 선생님의 개인전 준비를 보면서 내가 뭐 좋은 작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 선생님의 열정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면 내가 이 미술관의 제일 젊은 작가가 해야 될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개인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뭔가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면은 이때 이후로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좋겠지만 이때 당시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 빚을 져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영문미술관을 나왔죠. 그래서도 거지. 저의 경력 자체는 영은미술관 경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은미술관 전시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 전시는 제가 또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영은미술관 정지의 시작 전시. 정지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그 개념 자체도 이때 처음 나왔어요. 모아둔 돈도 없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미술관 하고 전시도 하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수익은 없잖아요. 자, 근데 요때쯤에 오픈 갤러리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픈 갤러리에서 연락이 와서 오픈 갤러리에서 오픈 갤러리가 요때쯤 생긴 건데 오픈 갤러리랑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막 뭔가 돈을 엄청 벌었냐? 아니죠. 네. 오픈 갤러리랑 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오픈 갤러리랑 뭐가 별로 없었죠. 2014년에 이제 봄에 영은미술관에서 나오게 되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2014 YAP라는 데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입을 한 게 제가 무슨 단체에 들어가야 됐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충무 갤러리 거기 뭐지? 충무로에 있는 충무미술관이라고 해야 되나? 충무 갤러리에서 그냥 작가 모집이었어요. 근데 작가 모집한다고 가서 보니까 청년 작가 모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튼 제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내도 안 되고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YAP에 가입을 합니다. 예, 뭔가 단체인지 모르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나가고 났을 때 제가 누구누구라고 언급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아무튼 좋은 작가분들, 지금 굉장히 왕성히 활동하시는 몇몇 작가분들도 만나고, 결국엔 지금 제 와이프 조정은 작가님도 이 YAP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 단체도 탄탄대로로 갔냐,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가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때도 뭐 크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야, 이때부터는 조금 그래도 작가로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2014년에 제가 뭔가 드디어 좀 작품으로 좀 돈을 벌었다 싶은 때가, 제가 그 당시에 그 브리지 아트 페어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14년에는 그래도 좀 이것저것 막 열심히 전시를 하긴 했죠. 근데 뭐 수익은 거의 없긴 했는데, 요때 브리즈. 왜 브리지 아트 페어가 없지? 음, 브리지 아트 페어 기록은 없는데, 그냥 요때 그 사진 자료들만 이렇게, 브리지 아트 페어 때 요 그림을 걸었는데, 뭐 요 그림 건 것도 좀 스토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요때 제가 처음으로 80호를 팔았어요. 80호, 요때가 이때 가격이 아 200 240만 원이었나? 350만 원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320만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좀 안 됐던 작품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2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막, 돈 벌었다 해서, 그 뭐죠? 그 사람들한테 막 이때 막걸리도 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막 오픈 갤러리 막 이렇게 해서 이달의 추천 작품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기뻐가지고 이런 거 올리기도 했었고, 브리지 아트 페어 이렇게 있었는데, 브리지 아트 페어 때 처음으로 80호를 팔게 되면서 2014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판매를 이루어냈었던 게 요때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의미 있는 판매는 아니었었는데, 자,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2015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쌓아왔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미술관에서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신작 작업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작업들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때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싱가포르 페어에서도 작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때 2014년에 YAP 들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아트 쇼를 같이 했었던 1호 갤러리 관장님도 이때 처음으로 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뭔가 꾸역꾸역,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던 것 같아요. 2016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16년 3월 개인전 블루 온도를 열 당시에 통장 잔고가 5만 원 있었어요. 5만 원 있었는데 이때 6월부터 작품이 판매되기 시작.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막 이렇게 음, 재료 사는데도 그래도 좀 괜찮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튼 좀 괜찮았어요. 그때 2015년 있고 판매가 확 늘었죠. 판매가 확 늘어나가지고 이때부터는 뭐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인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그 이전 작업실에서 월세를 내면서 지냈었던 건데 2016년에 제가 몇 살이었냐면은 33살? 제가 84년생이니까 84년생이 2016년이면은 얼마 33살 맞죠?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빠른 년생이긴 한데 친구들은 34살, 33, 4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함. 그 전에도 작품이 조금씩 팔긴 했지만 제가 뭐 들어가고 뭐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작품으로 번다고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한 어떻게 보면은 3년에서 4년 거지 생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한 거죠. 네.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다 지원해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 보고 좋게 어필할 수 있으면은 좋게 어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술자리를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맥과 뭔가를 만들려고 그런데도 좀 약간 남아 있고 사실 뭐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물론 작품은 해야 되지만 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술자리 같은 데 안 나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못 먹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술자리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술자리를 나가라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무튼 어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것들을 그냥 열심히 했고 그리고 힘든 게 '아 그래 3-4년 정도 버티고 그렇게 잘 되면 좋지.' 하지만 한 33-4 살까지 번 돈이 한 없잖아요. 사실상 요즘에 남자 나이로 33 살인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고 통장 잔고가 5만 원이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지 같은 사람인 거죠. 게다가 이게 이 생활이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11년도에 첫 개인전을 했으니까 그때도 '아 이번에 작품이 하나라도 팔리겠지? 하나라도 팔리겠지?'라는 거를 5년 동안 계속 희망 고문인 거죠. '아 이번에 작품이 하나라도 팔리면 이번엔 작품이 하나라도 팔리면' 근데 그걸 막 수십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시에 이렇게 합격했다 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연락도 안 오고 그런 게 돼 가지고 '아 그래 전시 됐다. 이번 전시 때 뭐라도 되겠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제가 2016년도 3 월에 인제 조정훈 작가님이랑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조정훈 작가님이 한 50만 원 벌었거든요, 알바해 가지고. 근데 이때 제가 이렇게 얻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한 몇 달 후부터는 제가 맨날 많이 사 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조정훈 작가님한테 어 그때 저한테 잘해 준 게 있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음 제가 항상 힘들지 않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죠? 그때 그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한테 사 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없을 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회화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난 전공자가 아니고 디자인과를 나왔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회화과를 나와도 똑같아요. 네. 회화과를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주변에 인맥도 없고 저희 과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는 선배도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아는 선배도 없고 뭐 교수님도 없고 제가 뭐 작업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음 물론 그래서 힘들었을 때 일들이 사실 이렇게 막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 기억을 다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작가 노트를 남겨 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거지 생활이 저는 한 이렇게 뭐 한 4년, 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지만 3에서 5년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희망 고문이 항상 지치지만 그럼에도 내 작업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좋은 어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외모 관리도 해야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게 외모는 큰 경쟁력이고 필요합니다. 어, 이게 뭐 작업보다 우선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떤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8, 90년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데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인재를 싫어하고. 근데 뭐 작가가 되는 것도 그래요. 되게 뭐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정형화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기꾼이고 그런 정형화된 길을 걸어온 사람을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다. 뭐 그런데 아무튼 저는 뭐라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어쨌든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작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맥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입니다. 제가 오늘 작업에 대한 얘기를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타 다른 걸 얘기했지만 작업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죠. 슈퍼맨이 돼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다. 근데 실제로 다 잘하면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다 잘하고 더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뭐 제 생각에 요즘 드는 생각은 사람이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쉰다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본 많은 바에서는 쉬면은 거기서 경력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좀만 쉬어야지 하는데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졌고 그런데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